예, 안녕하십니까. 구자룡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고객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고객의 니즈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고객의 니즈 분석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객 가치 창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한번 어떻게 창출하는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낸다면은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고민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잠재되어 있는 고객의 니즈,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니즈도 있겠지만 고객이 표현하고 있지 못하는 니즈에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객 가치를 갖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나아가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들,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맛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고객의 진짜 마음은 과연 그걸까요? 어떤 고객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가격이 비싸다란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쌓입니다. 이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자, 만약에 가격을 그러면 비싸다고 하니 싸게 만들어주면 이 고객이 계속 올까 하는 문제입니다.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맛을 좋게 하면은 계속 고객이 올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실은 고객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고객이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객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진짜 의미는, 예를 든다면은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안 한 겁니다.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인사도 안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빈칸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 시장을, 그 식당을 갔을 때에 비싸다고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자, 테이블을 안내했는데 고객을 관찰하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자주 방문했지만 기억 안 해주기도 하고요. 어제 저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아직 마지막 숟갈을 놓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밖에 손님이 기다린다고 식사 다 하셨죠?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물 마시고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식당 다시는 올 이유가 없겠다. 겉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주인한테 할 수 없지요. 가격이 비싸네요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객의 진짜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갖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파악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고객의 니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객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니즈 외에 want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want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원하는 어떤 물건이라고 한다면, 니즈는 고객이 막연하게 뭔가가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정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니즈라 그러고 욕구라고 그럽니다. 즉, 필요한 구체적인 제품 이전 단계, 예를 든다면 배가 고프다, 이게 니즈입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무엇을 먹을까? 예를 짜장면을 먹자, 이게 want입니다. 이런 내용이 결국 디맨드, 즉 수요로 연결될 때 마케팅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알므로써 시장에 수요를 일으키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니즈에는 기본적인 니즈가 있고 표현되는 니즈가 있고 잠재된 니즈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니즈는 무엇일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 주머니에는 다 이런 스마트폰이 있을 겁니다. 자,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니즈는 무엇일까요? 예, 당연히 통화하는 거죠. 통화가 잘 돼야 됩니다. 예, 잘 터져야 된다. 이 부분엔 요즘은 통화도 있지만 스마트폰은 인터넷도 잘 연결돼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니즈죠. 이걸 갖고 시장에서 우리만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지요. 그러면 고객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현된 니즈라 그럽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그 표현하고 있는 니즈에는 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예, 가격이 쌌으면 좋겠다. 용량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사이즈가 커졌으면 좋겠다. 배터리 용량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디자인이 예쁘면 좋겠다 라는 것도 중요한 고객의 표현하고 있는 니즈의 하나입니다. 당연히 제품 개선 활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표현되는 니즈를 충족시켜줘야만 제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궁극적인 니즈는 바로 잠재된 니즈입니다. 잠재된 니즈는 뭐가 있을까요? 실은 여러분들도 우리 소비자 모두도 스스로 잠재 니즈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잠재되어 있는 니즈를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를 든다면 있어 보여야 된다. 이것도 잠재 니즈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예,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한 브랜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브랜드가 이제 더 이상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고객들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잠재되어 있는 니즈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어려운 게 지금 마케팅의 어려움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짤트만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이 교수가 한 이야기는 말로 표현되는 니즈는 단 5%에 불과하다. 즉 이게 표현되는 니즈입니다. 기본적인 니즈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되는 니즈는 결국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고객 마음속에 있는 니즈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그 대단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잠재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표현되는 니즈가 있고 표현되지 않는 니즈가 있어요. 자, 여기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비즈니스는 표현되고 있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니즈입니다. 예, 표현되고 있지 않는 니즈, 즉 잠재되어 있는 니즈를 찾아서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자, 국내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현재 고객의 표현되는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 줌으로써 현재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으로 일궜습니다. 자, 3년 뒤에, 5년 뒤에 이 브랜드가, 이 제품이 현재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예,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현재 고객들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된 니즈를 이끌어내서 제품화하면은 새로운 시장이 보입니다. 바로 미충족된 이 시장, 이게 미래 3년 혹은 5년 뒤에 시장이 된다면 아직까지도 예시든 스마트폰의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큰 시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충족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는 당면 과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꼭 찾아내셔야만 되는 니즈가 바로 잠재 니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잠재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고객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짤트만 교수가 주장했듯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현하는 5%의 니즈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즉 95%를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 95%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과의 인식의 차이, 즉 마케터나 혹은 기업의 종사자들과 고객과의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좁히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업과 고객이 직접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접촉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모 회사 같은 경우에 신제품을 만들면서 자사 내에 있는 부서 간의 사람들조차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최종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들입니다. 즉 최종 고객을 만날 이유도 없고 우리 회사 내에 있는 타 부서와도 만나지 않는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시장에 성공할 거라고 바란다면 이것은 아마 요행수일 겁니다. 이제 고객과 충분히 깊이 있게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지난 20, 3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게 바로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에 접근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찰. 관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리버가 MP3 플레이어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을 때에 고객이 실제 우리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직원들이 관찰했을 때와 외부 사람을 통해서 관찰했을 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하나의 예제가 바로 김영세 대표라는 분이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고객을 관찰해 보니까 왜 고객이 MP3 플레이어를 목에 걸고 있고 여기에다가 목걸이도 하고 있고 여기에 휴대폰까지 걸고 있는가. 나아가서 한때 직장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목걸이형의 출입 카드가 있었습니다. 즉 가냘픈 여성 목에 4개의 줄이 걸려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를 줄이자. 그래서 목걸이 일체형 제품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루 종일 관찰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실을 왜 내부 직원들은 알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내부 직원들은 이어폰 줄은 외주 주는 거죠. 우리 회사 게 아닙니다. 우리는 MP3 프레임을 만들면 되죠. 즉 별개의 제품을 받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별개가 아니라 항상 MP3 플레이어는 이어폰이 따라다녀야만 되는 겁니다. 즉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관점을 바꿔보면은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가능하냐? 관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고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관찰로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고객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품의 성공에는 외부 시각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해봤다는 이런 부분의 어떤 관찰 능력. 그래서 물론 이 제품은 마케팅적인 방법론으로는 이 디자인 회사의 일부 커미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공동 프로모션이 가능한 정도의 패키지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고객을 제대로 관찰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P&G에서 오래도록 해오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Living It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한번 같이 살아보는 겁니다. 물론
갑자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통해서 실제 고객 가정을 방문해보고 함께 살아보기도 하고 함께 쇼핑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객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시장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제품 개발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객 살림살이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 빨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특성에 맞추어서 적합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성과는 출시하고 바로 시장 점유율 60%까지 확보하는 이런 시장장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개발하기 20년 전에 유사 제품을 갖고 출시했지만 거기선 대실패했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P&G에서는 이와 같은 리빙잇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해서 실제 고객들과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실제 고객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 맞는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게 고객의 가치를 제고해 주는 그런 결과물로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즉 고객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해요? 우리 집 못 살아요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앞쪽에 mp3 플레이어 제 목이 무거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것을 마케터가 제3자의 관찰적인 시각 혹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지켜봄으로써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실제 잠재되어 있는 고객의 니즈들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자라는 방법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치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이 내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가치 요소를 실제 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이동의 수단으로 그 자동차를 필요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그 차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위상이 달라지는가가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동의 수단이라는 본질적인 이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면 현재 럭셔리 자동차들은 이 시장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동에 필요한 우리 경차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 경차보다도 10배 이상, 20배 이상 비싼 차들은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으로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치가 그럼 뭘까요? 밸류. 사실은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치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값어치죠. 특정한 어떤 의미, 중요성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혜택적인 요소 이것을 우리는 밸류, 가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라고 한다면 다시 정리한다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있다. 이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이 어떻게 그 효용을 느끼느냐. 이게 바로 고객이 느끼고 싶어하는 가치입니다. 즉 우리가 효용, 그다음 혜택 이것을 제공해 줄 때 고객 마음속에는 가치라는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결코 어려운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현하려고 하니 이와 같은 많은 요소들이 고민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밸류라는 단어, 가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충족시킬 건가는 이미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제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펠에서 만든 양문형 냉장고인데요. 보통은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냉동이 있고 하단에 냉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비중을
살펴보면은 그런 사용 패턴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하루 평균 냉장실 사용 빈도가 81%예요. 그럼 고객이, 즉 주부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냉장실이 위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까지는 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출시 한 달 만에 1만 대 이상,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월 평균 1만 대 이상씩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지금 세탁기입니다. 그죠? 기존의 세탁기에 하단에 통돌이 세탁기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즉 트윈 워시라고 위에는 드럼 세탁기가 있고 밑에 통돌이 세탁기 하나 더 달아서 두 가지를 소비자들이 맞아 저게 필요했는데 조그마한 빨래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미니 세탁기를 별도로 또 구매하기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고객들에게는 딱 맞는 제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탁 중인데 이제 뚜껑을 열면 다시 설정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하나 소규모의 뚜껑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객의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았던 것을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니즈를 찾아내므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치를 충족시킨다는 부분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대단히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고객이 욕구, 즉 니즈를 느끼기 전에 고객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 정전식의 터치 방식을 도입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스타일러스 펜으로 꾹꾹 눌리는 이런 터치를 해왔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넘겨주세요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꾹꾹 눌러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기술을 도입하고 이제는 모두가 다 이렇게 미는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고객이 이렇게 미는 터치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는 진짜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케터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고객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의 잠재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그 다음 제품 개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을 때에 새로운 가치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 잠재 고객의 니즈가 있는데 새로운 게 아닌 이미 있었던 거라면 이미 잠재 니즈가 아니겠죠. 자, 그건 이미 표현되고 있는 니즈일 겁니다. 자, 새로운 잠재 가치를 찾아낸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불량 고객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객을 만족시킨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량 고객, 즉 디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에서 배제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고객 만족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될 때 가치 제고가 일어납니다.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재구매가 일어나죠. 추천이 일어나죠. 그리고 좋은 구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열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로열티를 만들어야 이 브랜드가 고객에게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만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팔려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가치라는 부분은 실제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고객의 가치를 찾아내고 이것을 제품으로 브랜드로 구현한다면
고객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은 생각보다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브랜드의 고객이 진짜 원하는 니즈와 그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신다면 분명히 보다 더 높은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